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도입니다. 오늘은 Z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펜하임의 신호화 시스템에서 라플라스 변환부터 해가지고 Z 변환까지 좀 다루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프라스키의 디지털 신호 처리를 공부하면서 Z 변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2% 부족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도 할 겸 해서 좀 공부를 별도로 Z 변환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 신호 같은 경우는 풀이의 급수로 나타나죠.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 주기 신호를 한 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없는 신호를 나타내려면 주기 있는 신호의 주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은 이제 이렇게 한 주기로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비주기 신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주기가 이제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급수로 나타나는 이 어떤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주파수 영역상에서 급수로 나타나는 것들이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주기가 무한대로 되고, 그러면 이제 급수로 나타나는 주파수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디스크리트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주기 신호도 이제 급수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도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그 디스크리트 신호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주파수 어떤 영역상에서 2파이를 이제 기준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주, 이 주파수 스펙트럼이 왜 2파이 주기로 왜 연속으로 나타나냐 하는 거는, 이제 볼 때 이제 연속 신호하고 우리 이제 디스크리트 신호하고 다른 거는, 디스크리트 신호는 데이터를 양자화해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샘플링 하는 요 주기가 있는 거죠. 요 주기. 요 주기가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 주기는 항상 일정하죠, 일정. 그러니까 우리가 N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떤 주기 신호를 얻거나 비주기 신호를 얻거나 하더라도 요 샘플링 주기는 항상 똑같죠,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2파이 주기로 계속 이제 이 샘플링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이 주파수 스펙트럼이 그 이제 2파이 주기로 계속 반복으로 나타난다. 뭐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속 시간, 이제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풀이의 변환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풀이의 변환이 Z 변환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산 시간, 이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은 Z 변환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풀이의 급수는 보면은, 풀이의 급수는 주기 신호죠. 주기 신호는 주기 t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 t라는 게 있고, 요 주기 t가 어떤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급수 형태로 언제 나타나는데, 이 이제 요 급수 나타나는 주기가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 해가지고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t가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분의 2파이는 0이 되니까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바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산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화는 이제 Z 변환으로 되는데, 앞에서 이제 연속 시간
비교해서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기준 클락이 있다는 거죠. 기준 클락. 기준 클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T 대신에 디스크리트 신호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N개, 내가 데이터를 이제 뭐 10개, 100개를 이제 지식한다. 그 중에 이제 그 1이 되는 거는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전체 주기는 N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불의 변환으로 가려 그러면은 요 N 주기를 무한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무한대로 이제 이렇게 가져가면은 똑같이 라플라스 그 풀이의 변환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 이제 주기적인 형태로 주기 2파의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요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2파의 주기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요 수치도 아마 2분의 1 파이로 이제 좀 바뀌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게 2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화는 라플라스 변환으로 되고,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이 라플라스 변환으로 되고 그 다음에 Z 변환으로 된다. 그 다음에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은 라플라스 변환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주파수 영역상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그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산시간 풀이의 변화는 이제 Z 변화로 되는데, 얘는 샘플링 요 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n을 무한대로 늘리더라도 요 샘플링 하는 주기는 이제 똑같죠, 이제.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이 파이 주기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 샘플링 주기는 항상 안 변하고, 그 내가 그 주기 신호를 샘플링하든 비주기 신호를 샘플링하든 우리가 그 이제 DSP나 이런 걸로 클락을 딱 정해놓고 딱 하면은 걔는 항상 이제 어떤 고정이죠, 고정. 그러면은 그 내가 이제 DSP를 가지고 그 특정 주기 신호를 이제 샘플링하는 그거는 요 이제 이 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샘플링하는 요거는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얘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도 계속 반복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기 신호가 급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주기 신호를 우리가 이제 그 불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이제 나는데, 이제 연속 신호와 이제 이산 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연속 시간은 이제 이게 그 주파수 영역에서 이게 반복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Z 이제 그 이산 시간 풀이의 변환에서는 내가 샘플링 주기, 요 기준으로 설정한 요 샘플링 주기가 주기 신호나 비주기 신호를 안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샘플링 기준으로 하는 요 주파수 성분도, 샘플링 하는 요 주파수 성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2파이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복이 되는 걸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원으로 뺑뺑 돌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는 그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게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복수수 평면상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산 신호로 오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이제 기준 샘플링 클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걔는 샘플링 클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를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원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무한 반복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 S 플랜 라플라스 변화를 표현하는 요 직각 좌표계가 이제 Z 변환을 오면서 2파이 주기로 계속 이제 반복되는 형태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형 형태로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면 그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연속 시간이든 이산 시간이든 풀이의 변환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을 했을 때, 그 불의 변환을 했을 때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으로 가기 전에 했을 때 보면은
그 요게 이제 풀이의 변화는 그 t가 무한대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연속적인 어떤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z 변화를 하더라도 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무한대 속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산 시간을 이제 그 z 변환해 가지고 요 연속 스펙트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이산 시간 브레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제 연속 시간을 만들었는데, 얘를 그러면 이제 그 주파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 주파수 영역에서도 샘플링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이제 DTFT,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요 T가 빠지는 거죠. 이제 T가 빠지고 이제 그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DTFT를 샘플링 하면은 DFT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2파이 주기 내에서 그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온 요 연속 시간 이제 스펙트럼을 일정 주기로 샘플링 하면은 요 주파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메모리에 딱 저장할 수 있는 그 유한한 데이터가 딱 나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DFT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이제 그 상정할 때 항상 이제 그 Z 변환하면 이제 디지털 이 신호 처리가 이제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좀 공부를 하면서 아 Z 변환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왜 또 DFT를 또 그 DTFT에서 DFT를 해야지라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미 어찌 보면 이제 그 설명이 이제 그 다 돼 있던 내용인데, 이제 거기서 좀 제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못했던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요게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그 이파이 주기로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요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연속 신호는 샘플링을 안 하지만은 이산 신호는 무조건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기 신호든 비주기 신호든 DSP를 가지고 이제 특정 클락을 딱 정해놓고 샘플링 주파수를 정해놓고 딱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죠.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정 주기로 하겠죠. 이제 그러면 그 일정 주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 클락 샘플링을 하는 그 기준 클락이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 주기의 급수 형태로 나타나다가 이제 그 불의 변환 이제 요 주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든 우리가 이산 신호라 그래가지고 Z 변환을 하든 그 풀이의 변환에서 이제 딱 넘어오게 되면은 라플라스 변환이든 Z 변환이든 이제 스펙트럼은 연속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라플라스 변환도 무한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Z 변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이 연속 신호에 대한 어떤 무한대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DTFT에서 끝날 수가 없고, 이제 그러면은 Z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2파이 주기로 반복되는 요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DTFT죠. 이제 DTFT. 근데 그러면 DTFT에서 이제 DFT 얘를 샘플링을 해야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한정된 메모리 안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 주파수 스펙트럼의 그 데이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 1000개든 만 개든 뭐 10만 개든 뭐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뭔가를 이제 신호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때 변환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게 무한대로 연속되는 신호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 무한대의 어떤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이제 그 DFT를 해가지고 이제 얘를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야 Z 변환을
이제 그 샘플링을 해서 가져와야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그 요 단위원이 1인 걸로 우리가 이제 그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흐수축은 항상 우리가 그 풀이의 변화를 하게 되면은 모든 주파수 스펙트럼은 요 흐수축에 나타나죠.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요 흐수축에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제 그 계속 이제 이파이 주기로 이렇게 반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원 형태로 만들면은 이제 이런 그 무한대로 이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얘가 이제 이파이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Z 변환이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도 마찬가지고 Z 변환도 마찬가지고 일단 푸리에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데이터를 한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Z 변환을 했더라 하더라도 무한대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DFT를 해가지고 이제 Z 변환한 어떤 그 주파수 영역에 이제 걔를 샘플링 해가지고 DFT 통해서 가져와야 우리가 유한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연속시간 불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J 오메가로 되는 거죠. J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 어떤 영역이 요 J 오메가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근데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얘를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축의 요 실수 이제 인자를 하나 그러니까 J 오메가 축 이제 인자 외에 실수축에 이제 그 실수 인자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Z 변환도 그 복수수평면에서 이제 원으로 이래 하게 되면 극좌표로 했다면 그냥 그 E 오메가 J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요 이제 실수부처럼 이제 우리가 R을 하나 더 이제 실수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R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산시간 불의 변화를 확장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화는 연속시간 불의 변환을 확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산시간 불의 변화는 이산시간 불의 변화를 확장한 게 이제 그 Z 변환이다. 그러니까 불의 변환을 이제 확장한 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고 Z 변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과 이제 그 Z 변환을 비교해 보면 라플라스 변환은 그 우리가 보는 어떤 보데플라 주파수 영역의 어떤 그런 부분 항상 그 요 저기 흡수축에서 이제 투영된 이제 요걸 우리가 항상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죠. 이제 요 우리가 이제 뭐 전자파 시험에서 이제 뭐 뭘 찍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항상 그 이제 J 오메가 축에서 보는 건데 이제 극점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은 얘도 이제 요 그 J 오메가 축에 투영된 요 주파수 스펙트럼도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Z 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요 그 어떤 이제 주파수 그 보데플랫 쉽게 얘기해 보데플랫은 이제 요 단위원에 투영된 이제 그거란 얘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그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바깥으로 이동하면은 요 라플라 요 단위원에 투영된 요 주파수 스펙트럼도 바뀌겠죠. 이제 그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본다 요리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푸리에의 변화는 라플라스 변화를 하더라도 연속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Z 변화를 하더라도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주파수 영역에서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신호 처리를 위한 유한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Z 변환을 하더라도 주파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무한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인데 얘를 샘플링을 해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이제 디스크리트 신호의 그 어떤 주파수 영역의 어떤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DFT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이제 전에 그 오펜하임의 그 신화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이제 웬만한 건 기초적인 부분은 좀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프로스키의 제5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제트 변환도 어떤 그 무한대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DFT를 해야 된다. 이제 그 구문을 보면서 아 이거 뭐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최근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요 샘플링이 이제 그 반영됐고 그 반영된 걸 그러면 그게 이파이 주기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려 그러면은 요 원형 형태로밖에 안 된다. 그 하지만 우리가 이산 신호를 이제 풀에 변환해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 그러면 유한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그 DFT를 통해서 이제 그 유한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Z 변환에 대해서 좀 제가 약간 2%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채운다는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